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지난달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 달이나 지난 지금 이 기사가 다시 회자되는 건 이 기사를 인용한 하는 총재의 발언 때문인데요. 이주열 하는 총재는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GDP는 인구, 경제 규모,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지만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GDP에 대한 신뢰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DP 통계가 가지는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GDP가 오류와 누락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GDP 한계를 지적하는 거는 꾸준히 얘기가 됐던 건데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거꾸로 그러면 GDP 말고 GDP처럼 그렇게 방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이렇게 전체 다룰 수 있는 지표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GDP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GDP가 그 20세기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아마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을 거예요. 최초의 발명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좀 GDP 지표를 좀 옹호하는 편이고 굳이 이제 한계점과 단점을 지적하자면 결국 이제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이제 집계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뭐 일종의 뭐 암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블랙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은 필요는 할 거는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계점이요? 네.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계점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좀 보면 기본적으로 개량화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데에 주안점을 준 GDP는 제가 봤을 때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획일적으로 전반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정성적인 평가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제 앞으로 뭐 미래 사회가 되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생산활동 외에 그 뭐 행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녹아내릴 수 있는 지표가 다소 아닌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지 뭐 그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의 뭐 어폐가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은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제 이 얘기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얘기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다 네.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제조업 GDP는 거의 그 누락이나 오차나 이렇게 발생할 게 별로 없어요. 제조업은 너무 뻔해. 근데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거든. 거기는 집계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신규 부가가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내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GDP가 옛날에 제조업 중심의 국가일 때 GDP에 비해서는 훨씬 실제는 예를 들면 2%다 그러면 1.5%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커졌다는 거는 집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항상 영어로는 그 언더에스티메이트 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우리 통계학에. 그런 것처럼 항상 제대로 된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한국 경제 여건 자체를 조금 GDP가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죠. GDP라고 하는 집계 방식이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가 조금 바뀌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우리 김도원 연구원이 또 방금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행복 경제나 또는 요즘 환경 경제 또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하면 담배는 GDP에 잡혀요. 근데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건 GDP에서 그럼 까줘야 되는데 까지질 않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GDP는 그런 부분 정성적인 평가를 안 해줘요. 다 숫자로만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면 그 사람이 있게 된 그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거는 GDP에 들어가질 않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에서 있고 잡아놓고 쓰는 비용은 GDP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감옥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건설 투자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GDP가 잡아주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보정해주기 위해서 별의별 시도를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아직 아무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현재로서는 이거를 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노력들은 있었던 게 그 GDP 통계 그 기준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예전에는 안 했다가 뭐 잡아주고 그래서 하죠. 그런 보완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존의 GDP를 바꾸지는 않아요. R&D 투자가 딴 거로 들어가 있던 거를 R&D 투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지 기존에 있는 걸 바꾸지는 않아요. 아까 근본적으로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언더에스티메이트를 한다, 과소평가를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주열 총재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GDP의 0.1%포인트 차이는 이게 과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0.1%포인트라는 게 의미 있을 때가 있죠. 4에서 3으로 내려온다든지 3에서 2.9가 됐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근데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0.1%포인트의 의미는 별로 찾기, 의미를 줄 만한 거는 없다라고 보고 이번 총재의 말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뭐 수치적인 논란을 일으키자는 의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의라기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좀 그런 게 사실은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률 전망이 틀리고 있잖아요. 드디어 저격수 납치셨다. 대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잘 맞추고 그런 게 의미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겠다 싶은데 이제 자꾸 이렇게 틀리면서 하향 조정하면서 0.1%포인트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조금은 궁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0.1%포인트면 우리나라 GDP가 명목 기준으로 1,50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0.1%포인트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장률이 높은 수준에 있었을 때랑 또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느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간 궁색해 보이는 면이 있다. 자기야 0.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 추경 예를 들면 10조 이렇게 추경을 하면 그게 우리 GDP 끌어올리는 게 한 0.4% 그것도 안 되죠? 0.4%포인트? 뭐 그렇게 0.3 정도 될 거예요. 네, 재정 순서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0.1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김대원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0.1%포인트도 중요할 수가 있다. 어떤 때냐면 그 0.1%포인트가 방향성을 결정해 줄 때. 야,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를 보여준다거나 이게 돌아서기 시작했다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뭐 그런 면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GDP 대신할 지표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이라고 불리는 부탄입니다. 여기는 GDP 대신에 국민 총행복이라는 GNH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심리적인 행복, 삶의 질, 거버넌스, 건강, 교육, 지역사회의 활력, 문화 다양성, 시간 사용, 생태학적 다양성 이렇게 9개의 분야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어쩌면 이거는 부탄 이 한 나라에 한정된 지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외에도 이 GDP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들 어떤 게 있나요? 허재한 연구원님. 뭐 저는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지표 잘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보죠, 아예. 잘이 아니라 아예지.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아는 지표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머징 국가들을 볼 때 보는 지표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인간 개발 지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어쨌든 신흥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끔 참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래도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쓰는 거지 이게 사실 그 국가를 정말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행복 지수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발표 주기가 어떻게 돼요? 금방 나올 수 있나? 이거 연간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연간인 것 같아요. 집계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한 텀은 레그는 한 1, 2년 있죠. 보통 유엔 자료 자체가. 1, 2년이요? 예. 그러니까 1, 2년 전에 그 지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유엔 통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죠. 뭐 더 길게 텀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유엔에서 하는 거는 국가별로 다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 부탄 거는. 아, 부탄 부탄 거? 거. 그럼 뭐 그때 조사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시간 그러니까 GDP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추계되는데 시간이 뭐 속보치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은 하루. 그렇죠. 중국 하려고. 뭐. 되게 이제 상세한 이런 거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나라 규모 자체가 근데 부탄이 제가 기억에 이제 왕이 있는 네, 나라잖아요. 왕국.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구 13억 중국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부탄처럼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렇게 작은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1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금연상에서의 어떤 행복보다 국민들한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하필 이렇게 부탄에서 이렇게 국민총 행복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이제 국민총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가가 이제 아마티아센 같은 분이나 유명한 분이죠. 아니면 또 이스털린의 역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한데 거꾸로 재봤더니 별로 그게 아니더라. 미국에서 뭐 제일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게 한참 유행을 하고 히트를 치고 했던 게 1960년대예요. 새로운 이슈로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걸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제대로 대변하는 집수는 못 찾아낼 거예요, 결국. 네, 계속 GDP 측정의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자연 환경, 가사 노동과 육아, 서비스 품질의 변화도 책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GDP 플러스라는 개념을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GDP를 만들 때처럼 국가 통계기관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 GDP 산출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빠져있다 생각하시는지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세요? 글쎄 뭐 이게 좀 민감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사교육 시장이 조금 이렇게 집계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교육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 외에도 이제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잡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게 이제 또 세금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잡혔으면 이제 사교육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박종현 연구원이 이제 GDP를 이거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쪽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네. 나는 반대로 이런 거 GDP에서 좀 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으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 다 까뒤집어 버리고 골프장 바꿨잖아요. 네. 그럼 그 골프장 만든 거는 GDP에 들어갔거든. 네. 근데 그 산은 다시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만드는 데 들어간 것만큼 자연 환경 훼손한 거 얘는 뺐으면 좋겠거든. 예를 들면 우리 맨날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마존 개발.
그렇죠. 아마존 개발해서 거기 집 지으면 그건 GDP예요. 대신에 아마존의 그 밀림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한번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추가요. 근데 앞서 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GDP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결국은 나중에 자금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국가 경제에 어디든 녹아내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GDP의 대안을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이거 아니니까 이거 하자라고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조금씩 고려해가면서 껴나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허지환 연구원님은 GDP 개선을 위해 무엇이 중시되어야 한다라는 거 없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서비스의 어떤 효용이 좋아진 부분들은 약간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보면 하여튼 뭐 비교적 싸게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효율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표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옛날에 저희가 쇼핑했던 거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되게 쉽게 빠르게 싸게 하는 거하고는 되게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GDP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게 서비스 부문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거냐 그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환경, 행복 이런 건 굉장히 그 수량화하기가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기 힘들더라도 서비스업 쪽은 이주열 총재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바로 그런 부분. 그거는 어떻게 이 GDP를 보정을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경제 활동을 제대로 측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거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열 총재 또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는 부분도 또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디지털 경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가격이나 무슨 이런 형태로 해서 반영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가 확산이 돼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던 거를 SNS 이런 서비스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버스비가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모이는 시간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경제의 예를 들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경제 여러 각 부분에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로 우리가 뭔가에 숨어버리는 우리 지하 쪽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지 반영이 돼서 숫자에는 다 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